자, 계속해서 이 액티베이션 피지올로지에 따른 어떤 로드맵, 전체적인 스토리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럴 액티비티와 메타볼릭 액티비티 그리고 바스큘러 액티비티는 서로 연관이 되어서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 fMRI 테크닉은 이 뉴럴 액티비티를 직접적으로 이미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밑에 바스큘러 액티비티와 에너지 메타볼릭, 그래서 메타볼릭 액티비티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미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어떤 키 익스페리멘털 observation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개의 액티비티는 서로 다른 스페이셜 템포럴 캐릭터리스틱 특성을 갖습니다. 뉴럴 액티비티는 일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파인한 레벨, 즉 마이크로 레벨에서 액티베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전기 또는 화학적인 신호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 작용에 따라서 메타볼릭 액티비티가 나타나는데, 이 메타볼릭 액티비티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소모되는 과정이고요. 그것에 연쇄해서 바스큘러 액티비티가 나타나는데, 이 바스큘러 액티비티는 뉴로널 액티비티가 나타나는 어떤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더 큰 마이크로 레벨보다는 혈관계는 이 뉴런의 신경계보다는 훨씬 더 브로드하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넓은 의미 또는 큰 의미, 그래서 굉장히 마이크로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에서 나타나는 체인지는 뉴런에서 나타나는 체인지보다는 훨씬 더 스페이셜 공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콜스합니다. 파인하지 않고요. 템포럴한 측면,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결국 뉴로널 액티비티의 다운스트림 형태, 즉 그것이 일어나면서 연쇄적으로 메타볼릭 액티비티와 바스큘러 체인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딜레이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바스큘러 체인지는 또한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혈관이 넓어진다든지 다시 좁아지면서 복귀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이제 피지컬한 어떤 변화가 동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우리가 템포럴 관점에서 보면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뉴럴 액티비티나 바스큘러 액티비티 또는 메타볼릭 액티비티 사이에 어떤 타임 딜레이가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페이셜 템포럴한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액티비티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를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많은 부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fMRI를 다루면서 중요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코릴레이션과 코잘리티의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뉴로널 액티비티와 메타볼릭 액티비티 또는 바스큘러 액티비티는 서로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연관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키와 몸무게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키가 크면 대체적으로 몸무게가 큰 정도를 띠게 되죠. 그래서 둘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코잘리티는 이제 원인과 결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는 있으나 코잘리티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키가 크면 몸무게가 커지는 건지 아니면 몸무게가 커져서 키가 크는 건지, 사실 그 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릴레이션은 있을 수 있으나 코잘리티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잘리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코릴레이션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뉴럴 액티비티와 메타볼릭 액티비티나 바스큘러 액티비티는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관계가 높은 거죠. 어느 하나가 일어나면 어느 하나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반드시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럴 액티비티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스큘러 액티비티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뉴럴 액티비티가 원인, 바스큘러 액티비티가 결과. 그래서 우리가 fMRI로 바스큘러 액티비티를 측정을 하면, 그러면 그게 반드시 뉴럴 액티비티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fMRI 테크닉, 즉 바스큘러 액티비티를 측정하고 있는 이 fMRI의 기술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fMRI를 통해서 브레인의 액티베이션을 측정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브레인 액티베이션이 뉴럴 액티비티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어떤 실험적인 관찰을 통해서 볼드 시그널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요 내용이 그 중요한 몇 가지 이제 실험적인 관찰 내용인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블러드 플로우하고 글루코스 메타볼리즘, 즉 GMR 글루코스, 이 CBF와 GMR 글루코스는 substantially,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다. 뉴럴 액티비티에 연관해서 또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두 번째는 반대로 CMR02, 산소의 소모량, 옥시젠 메타볼리즘은 CBF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much less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작게 증가한다. 증가는 하지만 CBF 증가량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게 증가한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CMR02가 증가하지만 CBF의 증가량보다는 훨씬 더 작게 증가한다. 세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사실 옥시전 익스트랙션 프랙션, 즉 산소가 배출되는 정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실험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봤더니, 이 옥시전 익스트랙션 프랙션을 측정해 봤더니 사실 얘는 이제 뉴럴 액티비티에 따라서 감소하더라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본 거죠. 그리고 CBF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블러드 볼륨, 즉 세레브럴 블러드 볼륨 CVB는 사실 증가는 하지만 훨씬 작게 증가하고, 그리고 템포럴리, 즉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 즉 CBF는 빨리 증가하는데 CVB는 좀 그거에 비해서 천천히 증가한다. CBF가 아까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CBF 증가하는데 우리가 블러드 플로우는 단면적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래서 단면적이 커질 수도 있고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공히 블러드 플로우를 증가시키는 데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브레인에서 보면 벨로시티가 증가하는 것이지 단면적이 증가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관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가 실제로 이 액션 포텐셜의 스파이킹 액티비티보다는 이 로컬 필드 포텐셜에 훨씬 더 코릴레이션 되는 정도가 크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요 몇 가지, 사실은 이제 6가지 정도 되는 핵심 실험적 관찰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뉴럴 액티비티가 생기고 결국 글루코스와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한다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와 글루코스 소모량의 증가는 뉴럴 액티비티에 이어서 발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증가는 굉장히 크게 substantially 증가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릴레이션은 있으나 코잘리티까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뉴럴 액티비티가 원인이고 글루코스 증가가 결과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블러드 플로우가 글루코스를 사실은 실어오기 때문에 글루코스가 증가하는 것이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를 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해서 글루코스 소모량이 증가하는 것인지는 사실은 이제 밝혀진 바가 없고요. 이 두 개는 다만 코릴레이션이 되게 높다.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같이 증가하거나 같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얘네 두 개가 코잘리티가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실 블러드 플로우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 글루코스의 증가량이 그거에 정확하게 1대1로 매칭돼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실어 왔는데 사용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필요한데 미처 실어오지 못하는 양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미스매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것은 블러드 플로우와 글루코스 소모량은 굉장히 크게 증가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 내용이 이제 좀 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러드 플로우는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데 산소의 소모량 CMRO2는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증가한다. 즉 블러드 플로우가 30% 증가한다고 치면 산소 소모량은 한 5% 정도, 한 6분의 1 정도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블러드 플로우가 O2와 글루코스를 실어올 테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O2를 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옥시젠이 소모되는 양, 즉 CMRO2, 컨섬션 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6분의 1 정도로 쓰이니까. 그 이야기는 뭔가요? 그 이야기는 블러드 내에 실어왔으나 쓰이지 않고 남아있는 O2가 굉장히 많이 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미스매치가 왜 발생할까 라는 것에 대한 뭐랄까, 그러니까 이유 또는 이제 그 원인이 뭘까. 예를 들면 사람의 브레인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고도화 되어 있을 텐데 왜 필요로 한 양만큼 또는 이제 사용되어지는 양만큼 블러드 플로우가 실어오면 될 텐데 그 블러드 플로우는 왜 항상 더 많은 양, 훨씬 더 많은 양을 실어와서 불필요하게 많이 남길까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죠. 왜 그런 과정이 고도화된 뇌의 메커니즘에서 발생할까? 근데 그건 이제 아직까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것이 이제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많이 이제 밝히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잘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설은 있어요. 몇 가지 이제 이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가설은 존재하는데 근데 그 가설 자체가 아직까지는 디베이트블하다. 그래서 이제 뭐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커싱 하고 싶은 것은 그 원인에 있지 않고요. 뭐 그런 어떤 원인이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차이, 이 미스매치가 결국 우리가 fMRI를 통해서 볼드 시그널을 이제 측정하게 될 텐데요. 그 볼드 시그널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이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드 시그널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스매치가 발생하더라. 근데 그 원인은 잘 모른다. 다만 그 미스매치가 아이러니컬리 우리가 볼드 시그널, 그래서 브레인 펑션을 이미징 하는데 활용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요 밑에 나오는 이제 요 부분인데요. 옥시전 익스트랙션, 산소에 배출되는 정도가 감소하더라 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민 트랜짓 타임, 바스큘러 체인지 중에서 민 트랜짓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블러드 플로우가 굉장히 빨라지니까 그 말은 이제 벨로시티가 빨라지게 되고, 그래서 블러드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혈액을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혈액을 통해서 O2가 바깥으로 티슈로 배출되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그 배출되는 충분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배출되는 정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OEF라는 것은, 그러니까 Oxygen Extraction Fraction, 계산되기를 아테리얼, 즉 동맥 파트에서 실어온 O2 분의 그 실어온 O2에서 사용된 O2를 빼고 나머지가 정맥 부분으로 실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정맥 부분으로 실려간 양을 뺀 정도, 따라서 요거 뺀 값이 이제 사용된 값이죠. 그래서 익스트랙션 된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어온 양분의 사용된 정도가 OEF를 이제 정의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이 뉴럴 액티비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맥 부분을 통해서 실려나가는 O2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위에 분자 부분이 작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실려온 양에서 실려나가는 양을 뺀 게 사용된 양인데, 실려나가는 양도 증가하기 때문에 분자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OEF가 감소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블러드 플로우가 굉장히 증가하니까 너무 빠른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따라서 배출되는 산소의 양이 작아진다 라는 이제 그런 설명이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에 이제 밑에 있는 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소모되는 산소의 양은 배출되는 산소 양 비율 곱하기 블러드 플로우에 비례하겠죠. 즉 많이 배출될수록, 그리고 많이 실어올수록 소모되는 산소의 양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CBF는 크게 증가하죠. 그래서 많이 실어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용되는 산소의 양은 작게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미스매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OEF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CBF가 크게 증가하고 왼쪽에 있는 CMR2가 작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OEF는 감소한다. 그래서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이 실어 왔는데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배출되는 산소의 양이 감소하더라. 근데 그거는 오히려 다르게 설명하면 사용되는 산소의 양도 증가하는데 실어온 양만큼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고 작게 증가하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스큘러 체인지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량과 블러드 볼륨의 증가량을 이제 비교해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블러드 플로우는 굉장히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블러드 볼륨은 그 블러드 플로우만큼 크게 증가하진 않는다. 그래서 증가는 하지만 작게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이 차이가 굉장히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중요한 어떤 볼드 시그널의 특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볼드 시그널은 그 고유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볼드 시그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은 이 블러드 플로우와 블러드 볼륨 증가 사이에서 오는 차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에는 스페이셜한 관점도 있고 템포럴한 관점도 있는데요. 우선 요 그래프에서 왼쪽에 그래프가 나중에 볼드 시그널에서도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 시점에 내가 뉴럴 액티비티가 발생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액티비티가 발생을 하면 CVF는 급격하게 증가해서 이렇게 픽이 되고 요 30초 요 시점에서 내가 자극을 끄면, 즉 외부에서 우리가 뉴런을 이제 자극을 한다고 치면 30초 동안 자극을 주다가 30초 동안 지나면 이제 자극을 끄는 거죠. 끄면 이 CVF는 다시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는 동안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자극을 끄면 다시 이제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CVB, 그러니까 블러드 볼륨, 즉 단위 티슈 면적 볼륨 안에 이 베슬이 얼마나 많은 볼륨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걔는 이제 요렇게 되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블러드 플로우는 급격하게 확 증가하는 데 비해서 블러드 볼륨은 여기 이제 보시면 서서히 증가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정도도 블러드 플로우에 비해서 작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타임 딜레이, 즉 블러드 플로우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 비해서 블러드 볼륨은 서서히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자극이 끝나고 난 다음, 외부 자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액티베이션이 끝나고 블러드 플로우는 급격하게 확 감소하는 데 비해서 블러드 볼륨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서서히 감소한다. 그래서 서서히 감소해서 원상태로 복구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블러드 볼륨은 블러드 플로우에 비해서 자극이 주어지고 자극이 끝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타임 딜레이가 발생하고요. 그 타임 딜레이는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어떤 가설, 이론적인 가설이 이제 블룬 이펙트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풍선 효과 같은 게 이제 생깁니다. 근데 이런 차이에 의해서 블러드 플로우와 블러드 볼륨 간의 차이가 볼드 시그널이 사실 이 중간에 있는 얘인데요. 이 볼드 시그널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낸다. 그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험적인 관찰을 통해서 얻은 대표적인 지식, 마지막 내용은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는 여기 보면 이제 크게 증가하는데요.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는 벨로시티의 증가에 의한 것이지 어떤 단면적의 증가에 의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우라는 것은 벨로시티와 단면적의 곱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벨로시티가 증가해서 플로우가 증가할 수도 있고, 벨로시티는 가만히 있으나 단면적이 커져서 플로우가 증가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브레인에서 보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보시면 이제 동맥 파트에서 이렇게 혈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카필라리 모세혈관 쪽으로 우리가 이 혈액이 공급되지만, 지금 현재 여기와 여기가 오픈, 즉 열려 있어서 모세혈관 쪽으로 혈액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였으면 플로우가 증가를 할 때 이 나머지 두 군데도 새로 오픈되어서 플로우가 증가하느냐, 즉 단면적이 커지는 거냐, 아니면 얘네는 여전히 오픈되지 않고 있는데 기존에 가던 곳으로 속도가 빨라져서 플로우가 증가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것은 위에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즉 기존에 모세혈관 쪽으로 공급되지 않는 파트는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한다고 해서 그냥 커지는 게 그러니까 새로 오픈되는 게 아니고요. 다만 기존에 가던 곳으로 가는데 속도가 빨라지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카필라리로 블러드의 공급이 생기지는 않고, 즉 단면적이 커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벨로시티가 커진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컨시스턴트한 실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즉 혈액 내의 민 트랜짓 타임이 빨라져서 어떻게 보면은
옥신 익스트랙션이 작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벨로시티 증가인 거죠. 만약 단면적이 커져서 플로우가 커지는 거라면 그러면 옥신 익스트랙션 프랙션이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아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면적이 커졌으니까 오히려 그 단위 볼륨에서 나타나는 옥신 익스트랙션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그게 아니라 벨로시티가 증가하는 것으로 인한 플로우의 증가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져서 오히려 민 트랜짓 타임이 짧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옥신 익스트랙션이 감소한다. 그 결과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궤를 같이 하는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볼드 시그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